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현재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을 한번 살펴보니 비트코인이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3.9% 상승을 하면서 1,300만원대, 이더리움 같은 경우 2.4% 상승을 하면서 26만 7천원대, 리플 XRP 같은 경우는 1% 상승을 하면서 현재 381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비트코인뿐만 아니고 지금 암호화폐 메이저 탑10 코인들이 전반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비트코인 더미넌스 같은 경우도 소폭 상승을 하여서 66.6%를 현재 보여주고 있네요. 네, 미 헤지펀드 보고서가 비트코인이 2020년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전망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자산 운용사 이키가이 최고 투자 책임자 트래비스 클링이 최신 보고서를 통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2020년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이니스트가 2일 보도에 따르게 되면 이키가이는 지난 10개월간의 암호화폐 시장 거래 흐름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2019년 2분기 암호화폐 시장은 2012년 이후 네 번째로 좋은 흐름을 나타냈다고 밝히고 있으며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나 내년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것이라는 기존의 전망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네, 그 이유를 보게 되면은 암호화폐에 대한 주류 언론 보도가 증가를 했고 암호화폐 홀더가 아닌 사람들도 암호화폐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을 표명을 하기 시작을 했으며 거래량이 폭증을 했고 비트코인 시총 점유율, 즉 아까 말씀드린 이제 더미넌스가 확대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네, 다만 트래비스 클린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이 6월 한 달 동안 60%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정 장세가 예상된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가격이 크게 출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하는데요. 네, 현재 2020년에 강력한 상승을 할 것이라는 시그널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트코인의 상승보다는 BTC의 상승을 보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비트코인 더미넌스가 계속 증가를 하면서 알트코인만 구매를 하셨던 분들도 비트코인에 대한 비율을 현재 높여가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직 본인의 포트폴리오에 이제 비트코인을 보유하지 않은 분들은 비트코인의 비율을 많이는 아니더라도 본인 포트폴리오에서 10% 정도만이라도 해보시는 게 나중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사라진다는 것은 암호화폐 시장이 없어진다라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비중도 조금씩 늘려가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현재 세계적인 경제 동향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게 완벽한 폭풍, 즉 퍼펙트 스톰을 향해서 모아지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네요. 네, 포브스는 현재 세계 경제의 동향은 비트코인에게 완벽한 폭풍, 퍼펙트 스톰이 될지도 모른다고 디지털 자산 연구를 다루는 델피 디지털의 최신 보고서를 포브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델피 디지털은 4월부터 시작된 비트코인의 강세 시세를 미리 예측했던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네, 델피 디지털은 FRB, 미 연방준비제도와 ECB, 유럽 중앙은행, 그리고 일본은행, 중국인민은행 및 다른 많은 중앙은행들이 추가 금리 인하 및 추가 완화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미중 무역 전쟁이 10월 말에 일어날 수 있는 하드 브렉시트, 즉 노딜 브렉시트죠. 네, 독일 경제 침체가 이제 추가 금융 완화책을 정당화할 것이라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네, 또한 델피 디지털은 세계 경제 침체의 징후가 뚜렷하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GDP 성장률 예상이나 인플레 예상 등이 모두 하락세에 있어서 중앙은행이 모든 수단을 사용해 금융 완화책을 진행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참고로 뉴욕 연방은행에 따르게 되면 향후 12개월 이내에 미국에서 경기 후퇴가 있을 가능성이 약 30%라고 합니다. 30%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지금 미국의 경제 침체가 올 확률이 30%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네, 델피 디지털은 유사시 금과 함께 디지털 골드라고 불리는 비트코인에겐 완벽한 폭풍우가 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한편 금과 비트코인의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비트코인이 금융위기 이후에 태어난 것으로 이전에 불경기 국면에서 어떠한 퍼포먼스를 했는지를 나타내는 전례가 없다면서도 향후에 성장 여지가 크기 때문에 평균 이상의 성장률을 가진 자산에 굶주린 투자자에게 있어서는 비트코인이 매력적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앞서 1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비트코인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이 되고 있죠. 네, 지금 이러한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3일 연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세계 경제가 박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알고 있으실 겁니다. 현재 세계 경제가 호황이다라고 아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신데요. 네, 세계 경제가 호황인데 금리 인하를 단행할까요? 미국이 지금 금리 인하를 10년 만에 10년 8개월 만에 단행을 했습니다. 왜 금리 인하를 했을까요? 미국뿐만 아닙니다. 기사에서도 나왔듯이 유럽, 일본, 중국 및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단행을 했죠. 금리 인하는 절대로 경제가 호황일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리 인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풀어서 경제를 부흥시키고자 할 때 하는 것이 금리 인하, 양적 완화입니다. 지금 경제가 좋은데 더 좋게 하려고 한다? 전혀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경제 위기는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할 때 찾아오지 않습니다. 위기는 우리 모두가 위기라고 생각지도 못한 시점에서 갑자기 정말 순식간에 찾아오는 것이 위기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대비해야 됩니다. 현재 IMF보다 더 힘들다라는 뉴스가 이제 연일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취업률이 사상 최저치다, 자영업자 다 망한다,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경제가 힘들다는 것이 몸으로 체감되십니까? 그냥 뉴스에서만 들었지 몸으로 체감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없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아직 경제 위기 오지도 않았습니다. 실제로 닥치게 된다면 그 여파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사에서도 살짝 나왔지만 미중 무역이 이번에 다시 개시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게 관세를 다시 한번 매기면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란과의 갈등, 그리고 원래는 3월에 일어났어야 되지만 어떻게 연기를 해서 10월 달로 예정된 노딜 브렉시트, 그리고 독일 경제 침체, 모든 시그널들이 곧 세계 경제 위기가 올 것이라는 것을 눈에 띄게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10년에 한 번씩 경제 위기가 온다고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번일 것 같습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온다고들 하죠. 이번이 우리의 자산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기회입니다. 금리 인하 시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경향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위험 자산이 암호화폐입니다. 암호화폐 점점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세계 경제 침체가 맞물려 암호화폐 자금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게 되는데요. 암호화폐 시장 다시 한번 기회가 오게 될지도 모른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비트코인 거래소 CEO가 글로벌 IT 공룡 암호화폐 경쟁 불 붙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 글로벌에 따르게 되면 비트코인 거래소 코인 코너의 공동 창업자인 데니 스콧이 해당 미디어와의 인터뷰를 통해 페이스북, 월마트를 기점으로 글로벌 대형 IT 기업의 자체 암호화폐 발행 경쟁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 그는 6월 페이스북이 자체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 프로젝트를 공개한 데 이어서 최근에는 글로벌 유통 공룡 월마트가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관련 특허를 미국 특허청에 출원을 했다고 합니다. 네, 향후 1년 내 FAANG, 즉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을 비롯한 글로벌 대형 IT 대기업들이 자체 코인 발행을 위한 특허 출원에 나설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다만 그는 이들 대형 기업의 자체 코인 발행 움직임이 비트코인의 위협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네, 해당 프로젝트는 중앙 집중화된 대형 기업에 의해 발행되고 있고 운영된다고 하는데, 본질적으로 탈중앙화를 표방하는 비트코인의 경쟁자가 아니다, 덧붙였습니다. 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꿈틀거리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사에서도 언급했듯이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얼마 전 월마트도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 미국 특허청에 특허 출원을 하였고, 특히 구글 같은 경우에는 작년만 해도 암호화폐 관련 광고를 금지했다가 사전 공지 없이 다시 한번 암호화폐 관련 광고를 허용하였습니다. 네, 구글 광고에는 코인베이스 그리고 이토로 및 기타 다양한 암호화폐 광고가 게재되기 시작을 했고, 암호화폐 커뮤니티가 이를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구글 클라우드와 블록체인 앱 회사인 디지털 에셋 간의 파트너십을 주목해야 됩니다. 네, 구글 기반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상상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인 생각이 절대로 아닙니다. 네, 구글페이와 안드로이드페이는 갑자기 암호화폐 월렛과 비트코인, XRP, EOS 등의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을 통합할 수도 있습니다. 구글은 현재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네, 상품도 보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암호화폐가 구글 서비스로 통합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물론 구글이 실제 암호화폐를 자체 생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요. 구글 코인이 전체 구글 네트워크의 일환 통합 자산으로 출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구글이 앞서 설명한 방식으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이에 대해 추측을 해볼 수는 있겠죠. 네, 구글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IT 대기업입니다. 이제 기술의 미래는 블록체인 내에 존재를 하면서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 요소입니다. 애플의 경우에도 이제 현재 삼성과 LG가 암호화폐 지갑을 지원하기 때문에 관심을 애플에게 쏠렸는데, 2014년에 애플이 명확한 이유 없이 앱스토어에서 비트코인 지갑을 삭제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었습니다. 많은 비트코인 팬들에게 반감을 사는 사건이었었는데, 현재는 애플 앱스토어에 암호화폐 지갑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몇 가지 이유로 아이폰에 암호화폐 월렛이 탑재될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네, 올해 애플이 애플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iOS 3S일 새로운 버전의 개발 키트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 개발 키트가 바로 크립토 키트입니다. 개발자들이 암호화폐 기술을 손쉽게 이용하게 만드는 도구죠. 네, 과거 비트코인 지갑을 갑작스럽게 삭제할 만큼 암호화폐에 대해 보수적인 견해를 가졌던 애플인데, 애플이 크립토 키트를 선보이자 암호화폐 지갑을 탑재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상 삼성이 암호화폐 지갑 탑재를 했으면 애플도 신경이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1위, 2위를 다투는 회사인데 경쟁의 업체에서 먼저 암호화폐 지갑을 탑재한 것이 신경이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아마존의 경우도 아마존 자체 발행 코인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찌라시가 돌았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암호화폐 계획이 없다라고 단정을 지었죠. 하지만 말하면서 이렇게 2, 3년 뒤에는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풍겨서 화제가 되고 있죠. 과연 어떻게 될까요? 지금 넷플릭스에 관련해서는 따로 크게 기사가는 없습니다. 다만 넷플릭스에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베팅하라라는 다큐가 있어서 화제가 되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넷플릭스를 통해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이렇게 글로벌 IT 거대 기업들이 직간접적으로 암호화폐 시장과 연관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기업들이 왜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고 시간을 쏟는 것일까요? 시간과 돈이 남아 돌아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겠죠. 네, 조금만 생각해보면 답이 바로 나오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연 투기적인 그저 도박판이라면 암호화폐 시장에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될까요? 네, 비트코인닷컴 스테판 러스트를 새 CEO로 임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로저버의 행방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네, 로저버가 사임함에 따라서 비트코인닷컴은 스테판 러스트를 신임 최고 경영자로 임명을 했습니다. 네, 보도에 따르게 되면 러스트는 P2P, 즉 피어투피어 전자캐시를 촉진하는 회사의 신제품과 서비스의 개발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하는데, 네, 러스트는 로저버와 이제 함께 일하는 CEO의 이제 역할을 맡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우리는 이제 함께 놀라운 팀과 위대한 브랜드인 비트코인닷컴을 홍보할 수 있게 됐다. 우리는 사회가 이렇게 거대하고 중추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돈을 벌기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난폭한 놀이기구가 될 테니 놓치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네요.
네, 비트코인닷컴의 CEO가 이제 되기 전에 러스트는 이 회사의 글로벌 기업 및 기업 개발 책임자를 역임을 했습니다. 러스트는 모바일 에코시스템 포럼의 명예 회장이기도 하며 이전에는 대형 기술 기업인 지멘스 그리고 미국 통신 장비 업체 루센트 그리고 컴퓨터 워크스테이션 제조업체인 선 마이크로 시스템스에서 근무를 했다고 하네요. 네, 반면에 로저 번은 이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고 비트코인닷컴의 집행위원장을 맡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발표는 이 역할이 어떤 의미를 수반할 것인지 명확하게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네, 과연 어떻게 될까요? 네, 비트코인닷컴 어떠한 횡보를 보여주게 될지 새 CEO 스테판 러스트의 횡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기사도 나왔습니다. 이제 애플 카드로 암호화폐 구입이 고객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다 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네, 애플 카드 고객 협약에 따르게 되면 사용자들은 회사에 곧 출시될 신용카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 암호화폐를 구입할 수는 없게 된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골드만삭스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2일 발표를 했는데, 이 합의문에 따르게 되면 미국의 대형 IT 기술 업체 애플은 서비스 오퍼링을 통해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사업 계획의 일환으로서 투자 은행 회사인 골드만삭스와 제휴를 하여서 애플 카드를 출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네, 이 카드의 고객 계약에 따르게 되면 암호화폐 구매는 현금 서비스 또는 현금과 유사한 거래 표제 아래에 있다고 하는데, 캐시 어드밴스드 및 현금성은 여행자 수표, 외화 또는 암호화폐와 같은 현금성 자산 구매, 그리고 우편, 유선 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현금성 거래, 복권, 카시노 칩을 포함한 현금성 거래를 의미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사용자 협약은 현금 서비스와 현금 등 가물은 애플 카드 사용이 금지된 여러 활동 중 하나이며, 이는 그들의 카드로 암호화폐를 구입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애플 웹사이트에 따르면 애플 카드는 올 여름 출시될 예정인데, 네, 신용카드 서비스의 계획된 형태라고 합니다. 네, 아이폰뿐만 아니라 이제 티타늄으로 만든 골드만삭스가 발행한 소비자 신용 카드를 통해서 모두 제공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될까요? 그냥 이렇게 암호화폐 구매 못한다 라고 딱 단정 짓고 애플카드가 나오게 될지, 아니면 네, 암호화폐에 대해서 다시 정책을 바꿔서 나오게 될지, 애플의 현재 모습을 보게 되면은 지금의 모습을 꾸준히 유지한다는 가정하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네, 암호화폐를 구입할 수 있는 네, 방향으로서 바꿔서 나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미 SEC 위원이 과도한 규제, 글로벌 혁신 경쟁 속에서 미국을 뒤처지게 할 뿐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최근 암호화폐 관련해서 이제 미국 당국의 규제 강화 기조가 뚜렷한 가운데 과도한 규제가 미국의 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미국의 암호화폐 시장 관련하여서 보다 명확하고 규범화된 관리 체제를 구축하지 않는다면 글로벌 암호화폐 비즈니스 유치 경쟁에서 낙오할 수 있다면서, 미국 금융 시스템의 특징은 관리 감독 기관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실제 미국은 그리고 연방정부가 역할을 배분하는 것 외에도 연방 차원의 다수 금융 규제 기관이 존재를 하죠. 네, 보다 신속하고 역동적인 정책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는데, 지난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지지하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직접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또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안을 발표할 수 있다며 규제 강화 의사를 밝혔는데요. 네, 왜 이러한 기사가 나왔을까 보게 되면은 미중 무역 전쟁의 영향이 크지 않나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앞서 살짝 언급드렸지만 미중 무역이 휴전 상태에서 다시 개시되었습니다. 네, 그와 더불어서 최근에 중국 정부 쪽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스탠스를 180도 뒤집었죠. 정말 여태까지의 중국 정부 스탠스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갑작스럽게 보여주고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중국 정부가 직접 비트코인 홍보 컨텐츠를 만들어서 비트코인 역사를 소개하고 하반기 8대 중점 사업에 암호화폐를 넣어서 적극적으로 개발하겠다라고 직접적으로 밝히면서
전 세계적인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포부를 놓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미국에서는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미국 정부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어떠한 것에서도 중국에게는 이제 뒤처져서는 안 되는 지금 미국의 입장인데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밀릴 것 같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실제로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미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는 진취적으로 나아가는 못하는 상태입니다. 현재 그 이후로 리브라 프로젝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이 리브라에 대해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른 것을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걱정이 된 우리 리플의 빵형도 미 의회에 너무 암호화폐를 안 좋게 보지 말라고 서신을 보냈었죠. 과연 미국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어떠한 규제가 나오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미 최대 태양열식 비트코인 채굴장 건설 프로젝트가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100만 달러를 조달했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소식일까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 매거진에 따르게 되면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암호화폐 마이닝 업체가 북미 최대 규모 태양열식 암호화폐 비트코인 채굴장 건설을 위한 자금 100만 달러를 조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업체 측은 과도한 전력 낭비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 등은 비트코인 채굴의 주요 문제로 지목이 됐다면서 투자자, 기업뿐만 아니라 환경을 고려한 비트코인 채굴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을 했네요.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해당 업체는 회사 소유 캘리포니아주 서부 모하베 사막 부지 중 49에이커 약 19만 8,296제곱미터라고 하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연간 약 330일 동안 일평균 12시간을 가동을 하여서 하루에 10에서 13메가와트 상당의 전력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이제는 태양열로 비트코인을 채굴하겠다는 기업이 나왔습니다. 굉장하네요. 기존의 채굴 문제점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해소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러다가 원자력 비트코인 채굴장, 수력, 풍력 비트코인 채굴장까지 나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되네요. 이렇게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기준 381.71원입니다. F5번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대로네요. 하지만 비트코인이 소폭 올랐습니다. 지금 1310만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비트코인 더미넌스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대상승장에 대한 이런 기대감은 지금은 살짝 내려놓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네요. 비트코인에 대한 비중을 조금 높이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일요일이 벌써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간 참 빠른데요. 오늘 비가 온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 날씨를 보게 되면은 해가 쨍했다가 갑자기 비가 왔다가 해가 쨍했다가 갑자기 비가 왔다가 이럽니다. 혹시 모르니까 조그만 우산 가방에 하나씩 넣어서 이렇게 외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